중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명한 숫자가 50만 명을 훌쩍 넘길 만큼 국내 입국 금지는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별로 그다지 효과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완전히 차단하는 게 불가능하고요. 뭐 제3국을 통한 입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차단할 방법이 없고 대인 간의 감염만 접촉만으로 감염이 되느냐 동물을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접근은 근시안적인 접근이고요. 기본적으로 국제화 사회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럴 때마다 그러면 매번 국경을 차단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반대로 또 한국 내에서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똑같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청와대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나 또는 청문권을 보장하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혐오의 바탕을 둔 그런 차별적인 내용들이 올라왔을 경우에는 이거는 사회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몇 명이 되었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차단하거나 그때 좀 사전적인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감염으로 죽는 사람은 만성질환으로 죽는 사람도 훨씬 적지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갑자기 안 좋아지는 거니 예측이 불가능하고 준비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갑자기 오고 또 만성병으로 죽을 때는 그 사람만 죽으면 되는데 감염병이라는 건 주변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공포가 큰 거겠죠. 겁나는 건 당연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정도가 있어야 돼요. 너무 지나친 불안과 공포 속에 있다 보면 이성적인 대응이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우신 거는 이해하지만 조금만 더 침착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좀 잘못된 게 많이 유통이 되거든요. 이제 온갖 음모론들이 막 돌기 마련이잖아요. 또는 뭐 이게 어떤 게 원인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하면 안 걸린다든지 뭐 누가 퍼뜨렸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근데 그런 논의가 사실 지금의 방역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가 박쥐 때문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쥐가 다양한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쥐가 진화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종이고요. 전체 포유류 종의 한 20%가 박쥐거든요. 박쥐가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인간한테 같이 감염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과거에도 그런 적이 좀 종종 있었습니다. 가축화가 되지 않은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건 생태계 보존 차원에서도 좋은 거는 아니고요. 이제 중국 사람들에 대한 우리나라식의 편견에 기반을 하면서 이 중국 사람들이 야만적이고 비위생적인 그런 사람으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지금 메시지가 소통되고 있거든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통, 전파 과정에 대한 오해를 야기하게 되거든요. 국민들이 어떤 위생이라든지 또는 청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노력해야 될 것을 중국 사람들이 특이한 식문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혐오의 계기가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위생 체제가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중동 코로나 바이러스 있었을 때도 중동 지역에 대해서 중동 사람들에 대해서 막 편견 배척 막 이런 게 되게 심했었어요. 소위 이제 아랍 사람처럼 생긴 외모를 가진 외국인들 보면 좀 기피한다든지 사스 같은 경우도 사양 고양이 원인이라 그래가지고 사양 고양이가 다 또 도살당하기도 하고 홍콩 지역에 비난하고 좀 배척하기도 하고 그래서 건강하지는 않고요. 특히 이제 이 전염병 같은 경우에 한번 대유행을 할 경우에는 이 집단 간의 반목이라든지 외집단 배척 활성화되기 때문에 더 좀 갈등이 심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뭐 이렇게 바이러스 새로 생기면은 주로 유행한 지역 이름 붙이거나 뭐 그랬었어요. 예전 홍콩 독감이다 뭐 이런 말, 일본 내염이란 말 아직도 쓰고요. 아주 원인이 불명확한 병원체에 대해서 지역 이름을 붙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인 편견과 배제의 대상이 돼버리는, 사실 우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잘못 없고요. 예. 근데 이거는 뭐 단지 윤리적인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감염을 막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이제 증상이 있을 수 있는 이제 의증 환자들이 오히려 자신의 증상을 숨기고 그 지역사회에 좀 들어오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차라리 솔직하게 오픈을 하는 게 더 건강한데 이제 방역을 막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감기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예요. 원래 사람한테 감염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걸 제외하고 한 6가지가 있어요. 그 안에는 뭐 사스 코로나도 있고 메르스 코로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신종이라고 이름이 붙었죠. 쉽게 얘기해서 포유류는 있는데 포유류 중에 원숭이도 있고 말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새로 이제 사람 비슷한 원숭이가 발견됐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가장 가까운 것이 2003년 사스예요. 그게 한 70 내지 80%가 유사하다고 발표가 됐고 메르스하고는 한 50% 정도가 유사하다. 좀 더 거리가 있다는 얘기죠. 일단 치명률은 훨씬 낮죠. 지금 신종 코로나가. 예전에 메르스는 우리나라에서는 사망률이 중동에 비해서 좀 낮았지만 그래도 20% 가까이 되었고 중동에서는 30-40% 정도 됐잖아요. 지금은 전체 환자 수가 이게 맞느냐, 사망자가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보고된 자료만을 기준으로 보면 3%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쨌든 어젯밤까지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2%가 죽었잖아요. 감염병으로 2%가 죽는 건 사실 굉장히 중증입니다. 뭐 사스 10%, 메르스 한 30%는 더 그렇겠지만 감염병으로 2%가 죽는 건 굉장히 중증이죠. 우리 인플루엔자 유행하면 난리를 치지만 계절 인플루엔자는 치명률이 0.1%도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치명률이 2%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항상 하는 얘기지만 기본이 가장 중요하죠. 다들 알고 있는 걸 얼마나 잘 지키느냐. 손위생,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몰되는 마스크를 쓰고,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기침 예절 지키고, 그런 기본이 가장 중요하죠. 백신이 상용화될 거라고 기대하기 좀 어려운 게요. 백신이 되려면 일단은 계속 반복적인 인플루엔자처럼 독감처럼 반복적인 감염이 해마다 있고 지역마다 있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매년 유행할 거라고 누가 장담해? 하다 없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잠잠해져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한 지역에서만 국한돼 버리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요.